트래킹을 해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구도를 오히려 못 찍어. 맞아. 자꾸 지가 움직여. 빨리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알았어. 저희가 평생 키워본 적도 없는 강아지를 데려와 보호해보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실 강아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도 남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남들보다 크게 대단한 것도 크게 모자란 것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좋아서 결혼했고 함께 살게 됐고 일을 하고 대출금을 갚으며 이것저것 언제까진 무엇을 하고 그게 되면 저것을 하고 그렇게 남들처럼 미래를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저희는 인생에서 견디기 힘들 만큼의 어려움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도 개인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라 유튜브에서 자세히 털어놓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는 건강상의 문제에서 발단이 됐고 하루아침에 일상이란 것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겪겠죠? 저희는 이때가 그때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만 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히 이겨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일들을 처음 마주하니 각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오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유머 감각을 잃고 자주 큰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았어야 할 말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계속 상황이 더 나빠질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 약간은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빨리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완전히 길 잃은 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 다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것저것 시도해봤습니다. 세상 가장 걱정스러운 여행도 떠나 거기서 생각보다 길게도 지내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드게임도 사들여 밤낮으로 해보기도 했고 평생 안 보던 드라마도 이것저것 찾아 정주행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심지어 저희 돈 걱정 없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살아도 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서 500원짜리 병아리를 보기만 하면 사서 집에 데려왔고
길고양이도 맘대로 집에 데려갔다가 고양이랑 같이 쫓겨날 뻔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딸이 외동딸이라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장모님이 언젠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밥통이었고요. 아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주 짧은 시절이 지나고 밥통이는 자기 밥그릇과 함께 어디 딴 데로 다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주 잠깐 집에 체류했던 쭈리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쭈리는 밖에 나가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쥐약을 먹었는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말을 믿어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심적으로 힘들어지며 아내의 동물 사랑은 더 커져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기 전부터 아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정말 키우고 싶어 했는데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아내를 타박했습니다. 강아지를 들이게 되면 생기는 정말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집 청소하는 것부터 만약 집을 팔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그리고 물건도 아닌 어떤 한 생명이 이제 함께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온갖 신경과 돈, 책임들까지 항상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만 설득했습니다. 여행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동물들과 만났습니다. 터키에서는 모르는 들개들과 피크닉도 하고 피니지에서는 길에서 길고양이 집사 노릇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들과 동물들의 따뜻함에 큰 심적인 위로를 받았고 언젠가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젠 정말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그러겠냐고 했지만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해보니 그럼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인생 큰 그림 그려봤자 그게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인데 무엇보다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해보아도 불안은 마음속 그 자리, 그 크기 그대로였는데 아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강아지라는 존재에게 좀 기대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인 강아지 한 마리를 책임지고 살아가며 저희 부부의 인생도 다시 즐겁게, 희망적으로, 귀엽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아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고 강아지를 아파트 집에서 키우기 위해 강아지 생활형 집 구조로 나름 정비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끝없이 유튜브를 보며 강아지 훈련법, 생활하는 법, 밥 주는 법 등을 공부하며 개언니가 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무언가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더군요. 아내는 원래 그렇게 참 성실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나 봐. 그렇게 저희는 완전 초짜들이지만 강아지 보호자가 될 준비를 하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강아지는 저희 부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게 저희 부부가 이 강아지를 입양하게 된 사연입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기까지 저희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오늘 편은 좀 감상적이 된 것 같은데 땡순이의 첫날과 곁다리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한 분들 대단한 사연이 있든 없든 굉장히 따뜻한 책임감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